저도 교정을 했는데요. 저는 되게 치아가 가지런한 편이었습니다. 근데 과계교합이었거든요. 많이 물리는 교합 형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턱관절이 아프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는데요.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제가 과거에 교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거의 교정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까지 교정을 안 했던 이유가 치아가 겉으로 봤을 땐 되게 가지런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굳이 교정해야 돼? 밥도 잘 먹고 큰 문제 없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20대 때부터 30대까지 스트레스만 받았다면 턱관절이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저희 교합 형태랑 굉장히 관련이 깊거든요. 교합이 과계교합이라는 형태였거든요. 많이 윗니가 아랫니를 덮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치과 의사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아니까 저는 그래도 치아가 가지런했고 남들 보기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 저도 치과 의사인 저도 조금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30대 후반이 되면서 턱관절이 정말 아픈 날이 많아졌고 스트레스 받으면 더 많이 아파지는 그런 날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 결국은 교정해야 되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 교정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건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할 걸, 20대 때 했으면 턱관절 더 문제 안 됐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제 구강 사진 한번 볼까요? 제 구강 상태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되는 범위, 안 해야 되는 범위에 대한 영상을 만들면서 아말감이 굉장히 많고 이렇게 검은색으로 돼 있는 게 굉장히 많아도 치료를 안 해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었었는데요. 그 영상을 참고하고 제 구강 상태를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제가 교정을 할 당시에 교합면, 그러니까 씹는 면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가 앞니거든요. 앞니 보면 되게 가지런하죠. 아랫니는 살짝 삐뚤한 게 있는데요. 이게 거의 표시는 안 날 정도였습니다. 정면에서 보면 아랫니, 여기가 아랫니인데 아랫니가 거의 안 보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많이 물려 있는데요. 많이 물려 있는 분들의 특징은 위턱뼈가 조금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치아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치아들은 서로 닿으려고 하고 안 닿으면은 계속 닿으려면서 이렇게 깊게 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계교합이라는 교합 형태를 제가 갖고 있었고요. 어금니 쪽을 보면 여기가 이제 왼쪽이거든요. 왼쪽은 이렇게 지그재그로 굉장히 좀 교합이 좋아 보이는데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게 송곳니입니다. 송곳니랑 송곳니가 1대1로 맞닿습니다. 치아들은 2대1로 맞닿아야 됩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근데 지금 제가 1대1로 맞닿습니다. 교합이 조금 안 좋다는 뜻이고요. 이거는 상악 치아 배열을 하고 상악 치아들을 뒤로 당겨서 교합을 맞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단지 요거 때문에 제 턱관절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위에 앞니들 마모도랑 아래 앞니 마모도가 되게 심한데요. 앞니는요, 어금니가 세게 다물어졌을 때 어금니가 세게 다물고 앞니는 탁 닿는 정도, 아니면 아주 살짝 뜨는 정도, 그 정도가 제일 맞는 이제 교합 형태거든요. 앞니는 애초에 센 힘을 받으면 안 됩니다, 보통은.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치아를 딱 다물면 앞니가 먼저 닿았을 때 어금니에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로 미끄러지면서 어금니가 닿거든요. 그럼 뒤로 미끄러진다는 건 턱 전체가요, 턱 관절의 위치가 약간 어긋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치과 의사들 말로는 듀얼 바이트, 그러니까 두 가지 교합 형태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이게 턱 관절이 그럼 씹을 때마다 계속 뒤로 힘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부터 애초에 턱 관절이 조금 안 좋게 태어났는데 그런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 보니까 턱 관절이 점점 문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 제가 물렸던 교합 형태고요. 이렇게 물리면 많이 물리는 거거든요. 딱 마무리 됐을 때 제가 이상적으로 이렇게 물려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때는 깊게 물려 있죠. 앞니가 안 보일 정도 이렇게 딱 끝과 끝이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고요. 살짝 덮게 만나는 게 가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교정을 했는데요. 최근 한 5년 정도는요, 턱관절 불편감이 물론 아직도 몸이 아주 스트레스 받는 날에는 조금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안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 어머니가 좀 턱관절이 안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심하게 입이 안 벌려진다든지 너무 아파서 뭐 못 먹겠다든지 그런 경우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과계교합인 분들이 교정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치아 교합이라는 건 상호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니가 먼저 무너지면 어금니까지 무너질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교합적인 요소로 여러 가지 불편감이 생기는데 저같이 심한 경우는 턱관절 불편감까지 올 수 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제가 과계교합 때문에 교정을 해서 그런지 많은 환자분들이, 과계교합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해서 치료를 받으시는데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턱관절 불편감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20대 때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10대, 20대 때는. 30대, 40대, 50대로 갈수록 턱관절 불편감이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턱관절 불편감 때문 아니더라도 교합이 어쨌든 안 맞는 건 맞기 때문에 조금 삐뚤빼뚤하거나 하시면은요, 정상적인 범위의 교합으로 맞추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과계교합이신 분들이 교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 과계교합이 있죠. 아랫니가 이제 거의 안 보이는 부분도 있고 삐뚤빼뚤함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교정을 했고요. 요게 이제 치아 전, 교정 전입니다. 위턱뼈가 살짝 발달되어 있고 이렇게 밸런스가 그런데요. 지금은 교정 후에는 안모가 조금 개선된 게 보입니다. 위턱뼈가 조금 자연스러워졌죠. 이게 엑스레이 상에서 과계교합이 있는 사진, 이게 교합이 잘 맞는 사진, 이렇게 보이는데요. 조금 뭔가 자연스러워진다. 딱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계교합 교정이 필요한 이유는요, 앞니랑 어금니의 교합 자체가 개선이 되므로 치아의 전반적인 기능적인 부분, 그리고 미래에 부종교합으로 살았을 때 생기는 문제점을 예방을 할 수 있다. 저같이 심한 경우는 턱관절 문제랑 과계교합이 연관이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 경우도 더 심하게 악화되는 것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안모 변화는 위의 턱뼈, 입술 부분이 살짝 좀 자연스러워지는 형태로 바뀐다라는 걸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과계교합 같은 경우는 얼굴 변화가 많지는 않고요. 어쨌든 교합을 정상적으로 맞추는 상황에서 대부분 위턱뼈가 발달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위를 후방으로 견인시키는 과정에서 위의 입술 부분이 약간 돌출감이 있던 게 개선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는 과계교합을 교정으로써 좋은 결과를 보였던 사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12년 정도 운영을 해왔는데요. 네이버에서 민재용 치과의사라고 치면 제 블로그가 나오거든요. 거기 서로 이웃을 신청을 하시면 과계교합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정 케이스, 다양한 치아 상식, 약 1,500여 개의 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영상 만드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